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 남쪽의 언론이나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이 적폐 세력들은 정반대의 짓거리들만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할까? 답방을 할까?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남과 북이 통일되는 걸 바라는 나라는 없어요. 그 어떤 나라도 원하지 않아요. 왜? 새로운 강국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어쩔 수 없게 만든 거는 조선이고, 그 어쩔 수 다른 주변 나라들도 어쩔 수 없어서 그거를 이제 지지한다라고 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끝까지 버팅기면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남쪽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지 식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라입니까? 식민지지? 전 세계 어떤 나라가 자기 군사권이라는 것을 다른 나라한테 몇십 년이에요 지금. 그걸 창피해하지도 않고 우리 군사 강국 10대 강국이나 어쩌나 이딴 소리나 하고 있고,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정확히 내가 파악을 해야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결정을 제대로 내리고, 그 결정이 옳은 결정으로 나와야 결과가 좋은 건데, 상황 판단 자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상황 판단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외교적으로 무슨 힘을 써요? 군사적으로 무슨 힘을 써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무슨 독자적인 기술이 있고 뭐해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있는 거라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그냥 애국심 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하는 그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있는데, 이끌어가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그냥 지네들 그 기득권만 지키려고만 하는 놈들이 태반이 지금까지 그나마 굴러온 거는 대부분의 그 서민층들이 희생으로 지금까지 굴러온 거지, 걔네들이 잘해서 굴러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우리나라 이 상황이 참 답답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강릉서 서울행 KTX 열차가 탈선해서 승객 11명이 부상당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 기사가 있기 이틀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방남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랑 같이 KTX를 타고 부산까지 한번 쫙 갔다가 하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그 기레기 새끼의 기사가 떴어요. 근데 아니, KTX 같은 기차에 양국의 정상이 동시에 타서 만약 움직이다가 사고가 나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제가 봤을 때 사고 나길 바라고서 아주 그냥 그딴 바램을 하는 그런 기사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페이스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남과 북이 통일이 되느냐,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무조건 되긴 되지만 자연스럽게 평화적으로 안정적으로 넘어가느냐, 또 진통을 겪으면서 넘어가느냐인데,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에요. 서로에 대한 신뢰고. 근데 기자라는 새끼 그땐 하루가 멀다 하고 안전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지금 안전사고가 왜 이렇게 자주 터지는지 아세요? 안전은 돈이에요. 돈 아끼려니까 안전이 미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제 좀 덜 좋은 거 쓰고, 기술자 아주 경험이 많고 풍부한 사람들은 월급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냥 그거 할 줄만 알면 그냥 그 일을 시켜요. 근데 같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 작동을 시킨 기계를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나던 고장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계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경계가 어렵다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많은 곳에서 비용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비용을 줄이려니까 오랜 경험을 가지고 월급을 좀 더 줘야 되는 사람은 이제 못 쓰는 거고, 만약에 이런 일을 할 줄 알아, 할 줄 압니다. 얼마면 돼? 요만큼만 주세요. 제일 싼 사람들 갖다 쓰는 거예요. 안전은 돈이에요. 그래서 민간으로 자꾸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자꾸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자, 이재수, 유서의 검찰에 미안하다는 말까지, 한국당은 누명 비난. 이것도 꼬리 자르기 한 건데, 이 꼬리가 도대체 기무사령관이면 대가리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한 명 자살했다고 해서 또 수사가 뭐 안 되네. 이건 우리 계속 봐왔잖아요. 계속 봐왔는데 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냥 보기만 하고 욕하고서 끝나니까. 자, 또 이번에 그 대법원장들 구속영장 2명 다 기각되고, 지금 장자연 씨 사건을 재수사하는데 보면 척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척만해. 척. 세월호 척 하는 척. 진상 조사단의 결과가 나왔는데 두 가지로 나왔잖아요. 충돌일 수도 있고 중량이 한쪽으로 쏠려서 넘어간 것이, 그게 무슨 그러고서 해체된 거 아니에요. 아니, 촛불을 우리가 왜 들었었냐고요. 그때 첫 번째 세월호 진상규명, 두 번째 적폐청산, 그 두 가지 가장 큰 것을 이뤄달라고 했던 건데, 그래서 정권 교체까지 했던 건데, 지금 하나도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 시간이 뭐 얼마 안 되지 않았냐면 2017년도에 뭐 했어요. 2017년 11월 달까지만, 12월이야. 러시아가 갖고서 푸틴 만나가지고 대북 제재 강화해야 되니까 원유 수출을 줄여달라고 푸틴한테 얘기하다가 푸틴한테 욕먹고 온 게 우리나라 정부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올해 와서는 통일의 운전자라고 떠들어대고 있고. 제가 최근에 그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 중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메가다 동상에 그 불을 지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목사님이신데 그동안 이제 통일운동을 해오셨고, 젊으셨을 때는 그 삼천교육대에 끌려가셔가지고서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뭐 민중, 서민, 뭐 통일 이런 운동을 계속 해오시다가 그분이 결국은 또 이제 구속이 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적폐의 주인이 미국임을 몰라서 메가더를 아직도 이 땅의 수호자로 믿는가? 우리나라의 뿌리인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로 삼기로 일본의 가스라와 밀약을 맺은 나라가 누구인가? 미국이다. 일제 식민지 때부터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한다며 만주 지역까지 휩쓸고 다니고 못 잡으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지역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라 때려잡고 잘못된 정책과 총칼로 짓밟는 민중 탄압에 저항하는 의로운 이들은 빨갱이로 때려잡아온 수많은 매국노 세력들에게 1945년 8월 15일 이후 지금까지 총, 칼, 재력, 법, 이 모든 권력을 다시 쥐어준 것이 누구인가? 미국이다. 하나의 민족을 식민지 시절에도 하나로 싸워온 한 민족을 38선으로 두동강이 낸 것이 누구인가? 미국이다. 할 줄 아는 건 영어뿐이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던 이승만이가 평양에서 민족대회를 참가하고 돌아온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했을 때 이를 묵인하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것이 누구인가? 미국이다.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자행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지휘 감독한 것은 누구인가? 미국이다. 한국 전쟁 당시에 600만 명에 다다르는 인명 피해를 주도한 것이 누구인가?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사용 폭탄보다 더 많은 폭탄을 인류 전쟁사에 없을 초토화 폭격을 한반도 안에서 1년 동안 쏟아부었다. 지상에선 적과 피난민의 구분이 안 간다는 이유로 무차별 피난민 학살을 유엔군이 수행했다. 노근리 학살 사건의 대표적인 예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알려진 게 노근리이지 노근리만 있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전선에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들을 못 내려오게 다 죽여라 라는 게 그 당시에 그 군인들한테 다 명령으로 내려갔다고. 그 이후에도 올라가서도 우리 베트남전에서 그 민간인들을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듯이 우리나라 땅에서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모른다고 아유 뭐 그럴 수 있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민주화 투쟁 상대는 진정 누구였는가? 이승만의 독재를 몰아낸 4.19 혁명, 어린 학생부터 노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다가 총탄에 쓰러지며 얻어낸 이승만 하야. 그때 전작권은 누가 쥐고 있었나? 미국이다. 전작권은 총기와 탄약, 군대의 모든 작전 및 부대 움직임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 민주주의를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물거품 만들었다. 이때 누가 전작권을 쥐고 있었나? 미국이다.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를 스네이크 박이라 비하하면서도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것도 미국이다. 박정희가 죽고 다시 민주화혁명이 솟아오를 때 이를 쿠데타로 짓밟은 전두환. 이때 전작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미국이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운동을 언론은 폭도로 선전하고 대한민국 군이 자국민을 총으로 학살할 때 이를 묵인하고 만약을 대비해 전투기 발진을 준비한 것은 누구인가? 미국이다. 트럼프가 말했듯이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인가? 트럼프의 이 말에 즉 한국은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트럼프의 말에 아니다. 트럼프는 망발을 집어쳐라 라고 외치는 그 어떤 정치인도 언론인도 지식인이라는 사람도 전문가도 행정관료도 뭐 전직 군 출신도 그 누구도 나는 보지 못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정확히 인지하고 인정해야 할 우리의 현실이다. 창피하다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다.
민중은 끊임없이 외치고 싸워왔지만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껍데기들과 싸워왔다. 왜?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착각, 자본주의가 주는 돈의 유혹과 권력이란 마약과 희망이라는 신기에 취해 있고, 내가 가진 부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일에는 무조건 반대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고, 개쓰레기 언론들의 여론 돌리기 짓거리에 너무나도 잘 따라다닌다. 특히 모든 나라와 사람, 인종의 평가를 오로지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썩어빠진 갑질을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다. 양복 입은 백인은 원전 20기가 돌아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운운해도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로 보이고, 일리 있는 이야기로 들리고 한방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줄 영웅으로 여겨주는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영원히 전쟁이란 단어가 사라질 힘을 그 누구도 두려워서 싸움을 걸 생각을 못할 힘을 북녘 땅 우리 동포들이 거짓 소리 들어가며 깡패 소리 들어가며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는 걸 참아가며 세대를 이어 기어이 완성해 놓았는데 그걸 폐기하라는 말에 동참하고 싶은가? 언제고 기회가 오면 온 민족을 말살시키더라도 통일한국이란 강국의 탄생을 짓밟고 싶어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속마음을 우리 아이들이 죽어나가야 알게 될 것인가? 내가 죽고 내 가족이 죽는 상황을 겪어야 확신할 텐가? 힘이 없으면 시리아 내전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1950년의 대리전쟁터가 될 뿐이란 걸 모르는가? 한반도 핵폭격을 주장한 메가더의 동상 화양식을 감행한 평화협정본부 이정 목사. 역사와 진실을 아는 이 땅에서 살아온 이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알려도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먹고 사는 일 외에는, 돈과 관련된 일 외에는, 내 개인적 즐거움이 대상 이외에는 아무 반응도 어떤 외침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다. 남북 통일을 하자면서 여전히 분단과 적폐의 주인을 찾아가는 이 나라의 머슴은 누구의 머슴인가? 일제 식민지 시대와 지금 우리의 정신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힘과 권력, 돈 앞에 굴종하는 것이 유일한 처세술이 아니던가? 정신 좀 차립시다. 이 땅의 어른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짓 그만합시다. 단재 신채호님 조선혁명 선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한 자제가 난다 하면 환경의 압박에서 세상을 비관하고 절망하는 타락자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음모 사건의 명칭하에 감옥에 구류되어 주리를 틀고 목에 칼을 씌우고 당근질, 채찍질, 전기질, 바늘로 손톱 밑과 발톱 밑을 쑤시는 팔다리를 달아매는 콧구멍에 물을 붓는 생식기에 심지를 박는 모든 악형, 곧 야반 전제국의 흉률사년에도 없는 갖은 악형을 다 당하고 죽거나 요행이 살아 감옥물에서 나온 데야 평생 불구의 폐인이 될 뿐이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발명 창작의 본능은 생활의 곤란에서 단절되며 진치 활발의 기상은 처한 형편의 압박에서 소멸되어 찍도 잭도 못하게 각 방면의 속박, 채찍질, 구박, 압박을 받아 바다에 둘러싸인 삼천리가 하나의 큰 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아주 인류의 자각을 잃을 뿐 아니라 곧 자동적 본능까지 잃어 노예부터 기계가 되어 강도 수준의 사용품이 되고 말 뿐이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